이제 13개월 남았습니다. 성공적 평창 공동올림픽 모두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강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는 이제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어제는 뭐 욕을 했다고 그랬죠. 강기문 사무총장께서 기자들 상에서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민들이 강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으로 판단하고 이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저는 언론인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은 매일매일 기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네, 그 질문을 던졌다는 이유로 나쁜 놈들이에요 라고 말했다고 하시니 저는 과연 이게 적절한가 하는 점에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정치 지도자, 특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충분히 자신이 했던 발언, 행동들을 소명할 수가 있고 자기가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는지를 충분히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국민들의 궁금증을 대신 물어준 기자들에게 욕까지 했다는 것은 정치 지도자로서 적절한 태도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월 국회를 열어놓고 사실상 빈손 국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국회를 열지 말자고 다른 당 원내대표들한테 호소하게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올까봐 1월 국회를 열지 말자고 했는데 국회를 열자고 주장했던 나머지 세 당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내일이 본회의인데 현재 이 시간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10시 반에 9시 반인데 법사위 법안 소위를 열어서 비쟁점 법안 한 20-30가지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운영이 큰 쟁점이 있어서 싸움이 붙은 것도 아니고 비쟁점 법안 20-30가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제1당 원내대표 수석부대표가 다른 당에 애걸복걸해야 하는 이런 게 국회입니까? 사당 체제의 비효율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국민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사당 중에 한 당만 특정 법안에 반대해도 그 당의 의석이 30석이기만 해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선진화법 때문에. 근데 그 당에서 뭘 하려고 해도 그 당에 있는 30명 국회의원 중에 10명만 반대해도 당론이 안 됩니다. 결국 그 당의 국회의원 10명만 반대해도 나머지 290명 찬성해도 법안이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당 체제에서의 선진화법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논리력을 행사해서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합의 정신이 유효했다고 보는데 사당 체제가 되니까 이거는 일방적인 처리는커녕 어느 한 당만 반대해도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 국회가 그냥 되고 만든다는 것을 지금 12월 1일 국회를 진행하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셔도 이 사당 체제의 이 비효율적인 국회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법안 단 한 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누가 대통령이 되셔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사당 간의 합의가 안 되면 정부조직법이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늦어질 것입니다. 사당 체제의 비효율성이 어떻게 해결할 건가 문제 고민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18세 투표권 문제, 오늘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청소년 단체 대거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장께서 18세 투표권 찬성한다. 그러나 학제 개편을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좀 하지 말자는 소리죠. 학제 개편을 어떻게 2, 3개월 사이에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결국 학제 개편 얘기를 끌고 들어온 거는 18세 투표권을 주면 학교가 정치판이 되니 학제 개편을 해서 18세가 고등학생이 아닌 신분이 돼야만 투표권을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반정치 논리입니다. 투표권을 주면 그 투표권을 준 그 집단이 정치판이 된다는 식의 이 나쁜 논리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데 군대가 정치판이 됐습니까? 그럼 군대를 정치판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군인들은 투표권을 안 줘야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학교가 정치판 되는 것보다 군대가 정치판 되는 게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안 본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라고 앉아 있다는 것이 좀 한심합니다. 전 세계 216개 국가에서 18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19세 투표권 안 주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저런한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를 막을 것이 아니라 이번 2월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18세 투표권 부여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윤호중 정책위의장님의 문관을 듣겠습니다.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기각은 이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에 청산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검은 보다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서 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논리를 극복하고 재판을 통해서 그 실체를 입증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재판대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바로 이 특검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재벌과 정치 권력의 불법적인 유착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해 재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원이 아무리 재벌 눈치 보기식, 편들기식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정경유착, 부정부패 절대 국회는 놓아두지 않겠습니다. 지난 탄핵 결정 이후에 탄핵 의결 이후에 우리 경제의 해외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를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부회장이 검찰의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IMF의 고위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 이야기는 국제사회의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functioning democracy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 경제가 정경유착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재벌 기업의 오너 리스크를 극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내 외의 경제 전문가들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국회가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과 아울러 부패 척결을 위한
이 재벌 개혁 입법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연일 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지 않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국회 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국회 탓이 아니라 정부 탓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장의 근로시간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박근혜 정부가 주 68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고 휴일 근로를 법정 근로에서 제외하는 고용노동부의 법 행정 해석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개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국회의 또 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 정부는 잘못된 개정안을 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 연장 근로를 통해서 이 주 60시간까지는 근로를 허용하자라고 하는 기업 편향적인 개정안을 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당장 52시간까지 줄이는 그 행정 해석의 취소와 52시간까지 줄이도록 행정 해석을 취소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 주 40시간 근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자는 입장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바로 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권 장관이 연일 국회 탓을 하면서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라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기권 장관 할 일이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 물가가 심각합니다. 이 달걀뿐만 아니라 이번 주 들어서는 국내산 유구 가격까지 1,000원 이상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그저께 여당과 정부가 긴급히 당정협의라고 하는 것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난주에 발표한 정부 설 민생 안정 대책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재탕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우리 당은 일찍부터 서민 물가 관리를 철저히 선제적으로 하라 이렇게 요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물가가 오를 대로 오른 다음에 이제야 주먹구구식 뒷북 정책을 내놓는 데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 여당 정신 차리고 이 서민 민생 제대로 살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한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법안 심사 제2소위가 소집을 결정하면서 가까스로 20일 본회의 무산은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명명한 1월 개혁국회가 결국 빈손 국회로 끝나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본회의 무산을 우려하는 지적에 입장 소위가 얼마나 많은 민생 법안을 처리할지 미지수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인 것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설치에 관한 법 그리고 상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가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또한 지난 4당 수석이 합의한 가습기 피해자 보상법에 대해서는 1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법사위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줄곧 1월에 국회가 빈손으로 끝나면 국민이 국회를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결국 국민은 일하지 않는 국회라면 회초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에게 묻겠습니다. 20대 일하는 국회 함께 외치지 않았습니까? 본회의 무산의를 뻔히 알면서도
정 그렇게 원한다면 열겠다라는 식은 일하는 국회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월 국회에서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건인 브리핑처럼 그 말을 진심으로 믿겠습니다. 이제 2월 국회에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수석 회동은 개혁 입법 처리의 총사진을 그릴 수 있는 마지노선입니다. 1월의 악몽이 2월 국회에서도 재현된다면 국민은 또다시 빈손 국회에 실망할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인 개혁 입법에 대해 더 이상 후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개혁 국회를 향한 마지노선에 임하는 새누리당과 다른 정당은 오늘 적극적 입장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 얘기가 나와서 정책위원께서 말씀하셔서 한 말씀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즉석에서 지금 노동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설 맞이해서 최고임금 사업자들 조사를 해서 이 최고임금 때문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보호를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역대 노동부 장관들이 명절 앞두면 항상 이 최고임금부터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올해 체불되신 분들은 고향을 못 가요. 돈이 없어서. 쓸쓸한 명절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분들 잘못이 아닌데 그래서 보면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들을 조사해서 일시적인 유동성이기에 와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원해 줬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을 풀어서. 명절 때 자금 푸는 게 기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이 정부는 지금 설 앞두고 물가도 그렇죠. 체불임금도 그렇고 설을 앞두고 푸는 정책 자금 이런 게 없잖아요. 노동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체불임금으로 고생하는 그래서 쓸쓸하게 명절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달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